혹시 다이어트 한다고 야식으로 족발 드시는 거 아니죠? 저는 술 까먹을 때라면 족발 자주 먹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해서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영양 구성과 위생 때문입니다. 족발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칼로리 비율이 단백질은 38%에 지방 62%로 대부분의 영양이 지방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다 지방인 거죠. 족발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수화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서 제때 쓰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몸의 제1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꼭 먹어줘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탄수화물을 극도로 절제한다면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급하게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땡긴다거나 야식으로 폭식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운동을 통해 잘 쓰기만 한다면 많이 먹어줘도 괜찮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의 비율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발은 단백질 3, 지방 7. 한두 번은 좋지만 다이어트라고 자주 드신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양 문제보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건데요. 족발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위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족물 시육스라고 불리는 족발 육수를 혹시 아실까요? 족발 삶을 때 쓴 육수인데요. 족발집을 오픈할 때 간장 육수를 어디선가 공수해 와서 매일 끓이면서 족발을 삶고 삶아낸 물에 기름을 걷어내고 물을 조금 더 부어준 후 다음날 사용하고 또 다음날 사용하고 또 다음날 사용하면서 그 가게가 폐업할 때까지 사용하는 육수입니다. 이게 맛집의 비결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족발집의 종물은 1,0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기도 하거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폐업할 때 이 종물을 회수해 가기도 합니다. 지금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족발을 삶고 보관하는 등의 실무의 관리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24시간 동안 육수를 끓인다고 하면 대부분의 균이 사멸돼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끓이면서 나오는 증기로 주방이 더워지고 습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내에 작업장이 있다면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고 이게 곧장 전기세 폭탄으로 이어져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 있는 상당수의 족발집들은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육수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공기 내 미세먼지나 이물질이 섞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종물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누적돼서 좋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관리를 잘 하시는 업장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명절이나 휴무일 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장님도 사람이다 보니 쉬는 날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관리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휴무일에도 저녁에 출근하셔서 종물을 한번 끓여주거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지만 일부의 몇몇 사장님들은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계셨습니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족발 카페에서 체크를 하게 되었고요. 사장님의 댓글들을 토대로 7대3 정도의 비율로 족발을 휴무일에도 한 번은 끓이시는 비율이 7, 휴무일에는 끓이지 않는 비율이 3 정도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대전제로는 거의 모든 족발집 사장님들이 24시간 육수를 끓이지는 않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족발이랑 다이어트랑 연관짓는 이유는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결핍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는 평소보다 영양소가 덜 들어가고 활동량은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나 구내염에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지쳐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중량의 웨이트를 한다면 더 심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위생에 특히나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사실 식약처의 공식적인 답으로는 5도에서 60도 사이는 데인저 존이라고 분류돼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발 육수는 단백질과 지방이 녹아든 찐득찐득한 형태의 물이다 보니까 비열량도 높아서 일반 물보다 온도가 쉽게 오르거나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족발을 삶을 때 한 번씩 팔팔 끓일 때 빼고는 거의 데인저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세균은 고온에서 다 죽으니까 다시 끓이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세균이 죽는다고 해도 독소를 내뿜고 세균이 사멸할 수도 있고 또 이 독소는 가열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식중독이 결국에는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큰 문제인 게 구글에 족발과 식중독을 쳐보면 매년 터져나오는 위생 문제로 족발업체 리스트가 쭈루룩 나옵니다. 기사 하나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중 유통업체 30업체 중 10곳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보다 대장균은 최대 123배, 세균수는 21,000배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표본이 작긴 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그렇다는데 이게 2017년 기사다 보니까 그렇고 요즘에는 위생 관련해서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아셨으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만큼이라도 족발은 조금 참아주시고 진짜 먹고 싶으시다면 배달을 시킬 때만큼이라도 위생 등급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